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진중더는 그 짜다의 떼어후 리산지지에 걸려서 죽었었는데 그러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한 놈은 이 길이길이 날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시라고? 진중더가 죽었어? 내 매제 진중더가 결국에는 그 처죽이 리정광한테 죽었다고? 네, 그건 바로 뻐강이었었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사무실을 깨부수며 아주 그냥 지랄을 떨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곁에서 소식을 전하던 부하놈이 달래는데 저기요 형님, 이미 죽은 사람이야 뭘 어떡하겠습니까? 매제가 죽었다고 너무 슬퍼 마시고 하지마 개소리 치지 말았자. 이 빡쳐난 뻐강이 그 부하놈이 귓바망이까지 후려가겠는데 내가 지금 그깟 진중더가 죽어서 이러는 것 같니? 그 놈이 전에 빤스란 수고비 100만 위엔을 아직 입금 전이란 말이다. 아이고. 네, 역시나죠. 뻐강이 지금 빡쳐난 건 그 아우가 죽어서 그런 게가 아니고 돈을 못 받아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 이제 어떡한다죠? 기타 자고자 전화부터 꺼내는데 샤오나니 야야 그 너희 아우놈들이 글쎄 진중더를 죽였다 하니 아직 그 내한테 100만 위엔을 주기도 전에 말이다. 그러자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샤오나도 한숨만 내쉬는데 그럼 뭐 어떡하겠니?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그냥 쏴라봐 해야지. 그러자 얼씨구 이 뻐강이 팔짝팔짝 뛰는데 샤오나야 너 이게 뭐 그냥 남의 일처럼 말한다? 그 100만 위엔에 네 돈은 없니? 네, 사실 저번 회에서 이 100만 위엔을 이 두 놈이 반반씩 나누자고 했잖아요. 하지만 샤오나가 얘기하는데 그 어쩔 수가 없잖니. 그 진중더를 살리지도 못했는데 그렇다고 그 비용을 괜히 와이프 보고 내놓으라고 하겠니? 아 설아야 내는 쪽팔려서 그러한 짓거리를 못하겠다. 네, 진중더를 구하지도 못했는데 빤썰 비용을 내놔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? 하지만 이 눈가리를 팽긋팽긋 굴리던 뻐강은 그럼 샤오나야 이 100만 위엔을 내 혼자서 마냥 받아낸다면 그대 가서 네 몫이고 나발이고는 없는 것 알았니? 그러자 샤오나가 어리둥절해 하는데 너 누구한테서 어떻게 받아내려고? 그 진중더의 와이프라 하면 너 그 사촌 동생 아이야? 그럼 너 설마 리정광한테서 받아내려고? 샤오나가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 너 돈 때문에 미쳤니? 감히 그 범위 아가리에서 고기 덩어리를 뜯어내게? 너 그러다가 또 거의 맞아 죽을 것 같을까 하면 이제 내를 찾지 말라 알아들었니? 하지만 뻐강이 콧방귀를 뀌는데 네 놈은 내가 돈을 받아내면 침이나 흘리지 말라 이놈아. 내 뻐강 앞에 차려질 돈을 못 먹게 한다? 그런 일이란 이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 이거사. 여러분 돈이라면 이토록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. 그럼 뻐강이라 놈이 어떻게 이 돈을 뜯어낼까요? 주먹이 세면 다야. 이 강호에서는 머리로 놀아야 되는 거야 샤오나야. 너희 놈 똑똑하게 지켜봐라. 그렇게 이틀이 지난 뒤 이 뻐강이라 놈은요 그 자신이 벤츠를 직접 운전하여서 한 장례식장에 참가했다고 합니다. 네,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매제인 진중더의 장례식장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장례식장에 참가한 하객들은 다들 엉엉 울며 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 중에 요 한 여자는 완전 다른 분위기인데 그 풍만한 몸매를 헐렁하게 다 드러내놓는 원피스에 그리고 요 이쁘장하게 풀 메이크업을 다 하고 요상하게 서 있는 한 여자. 네, 그건 바로 그 진중더의 와이프인 게 아니겠습니까? 그녀는 뭐 남편이 상갓집이 아니라 흡사 초이스를 보러 나온 룸사롱 아가씨처럼 차려입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뻐강이 슬그머니 곁에 가서 한마디 하는데 야야 그 아무리 재혼이 급해도 그렇지 이 오늘 같은 날에 이 꼬라지는 아니잖니. 하지만 이 진중더의 와이프가 얘기하는데 내 이제 20대이고 아들놈까지 하나 달렸는데 저 진중더라는 놈이 집에 돈 200만 위엔을 싹 다 가져다 바치고 이 처맞아 죽은 건 어떡하라고요? 뭐 우리 모자는 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요? 아니면 이 뻐강 따거가 저를 첩으로 받아주시던가요? 그래서 이 뻐강은 그 진중더의 와이프를 데리고 곁에 다른 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래
너도 애를 키우고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. 그래서 말인데 이 내한테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가 하나 있거든. 그래서 또 돈이 나올 아이디어? 그렇다면 저야 이 물불을 가릴 게 있겠습니까? 그럼 뭔데요? 네, 이 찐중더의 와이프 또한 돈이 환장한 여자라고 하는데 그러자 요 뻐깡이 주위를 슬슬 살피더니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너한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데는 그 리정광을 잡아쳐 넣어서 이 네 남편이 죽은 보상금을 받아내는 길밖에 없다. 하지만 아이고 찐중더의 와이프가 한숨을 푹 내쉬는데 저 이 아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걸 한답니까? 하지만 그래서 이 사촌 오빠가 있는 게 아니겠니? 이 뻐깡이란 놈이 슬슬 얼리는데 너가 그냥 신고를 접수하고 증언만 해준다면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. 그렇게 찐중더의 와이프는 이 뻐깡이란 놈이 속임수에 헐따닥 넘어간 거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이 리정광은 과연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요? 그는 비록 진화의 복수를 성공을 했었지만 이 맨날 스품 속에 빠져서 이 그냥 술에 푹 쩔어 살았다고 합니다. 자, 잔을 들어라 이것들아. 저 하늘로 먼저 올라간 내 아우 진화를 위해서 한 잔 올리자. 진화야, 이 형이 너를 위해 복수를 해줬느라. 리정광은 자기도 모르게 두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고 하는데 따이거가 좀 얘기 좀 해보세요. 왜 나 리정광을 따르던 의형제들은 자꾸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건가요? 네, 찐화도 그렇고 주칭화도 그렇고 리창화도 그렇고 왜 다들 내 먼저 가는 거냐고요. 혹시 내 리정광이 이 아우들을 잘못 이끈 거 아닐까요? 네, 왜 내 의형제들은 다 이렇게 저보다 먼저 가야만 하냐고요? 네, 이 반면에서 리정광은 그 쪼외남보다 행운이 매우 적은데 왜 나 일당이 이제껏 어디 가서 얻어 터진 적은 많았지만 죽은 놈이 어디 있답니까? 그에 비하면 이 리정광의 의형제들은 먼저 간 놈이 많은걸요. 하지만 건달 인생도 다들 각자 팔자라고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? 요즘 따라 리정광은 이제 점점 막다른 길에 들어서서 그런지 이 눈물도 많아지고 성질도 매우 불온종하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자다이가 곁에서 리정광을 다독여주고 있는데 이 1층에서부터 북적북적거리는데 그러자면 뭔 일이야? 이 다들 무슨 일인지 반응도 못했는데 2층의 사무실 문이 발칵 열리는데 다들 꼼짝 마라 꼼짝 마! 그 움직이는 것들을 곧바로 쏘라는 명령 받았다 이거더라. 그래서 이 30여 명의 무장경찰 군대들이 자동소총을 들고는 들이닥친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뭐요 이거? 이 함께 자리에 있었던 자다가 어디둥절해야 하는데 아니 경찰 측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이 텐장이 제일 먼저 전화가 왔어야 됐겠는데 이게 뭐죠? 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내가 먼저 전화 한 통만 하지만 다짜고짜 그 자다의 머리통을 깨부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전화 어딘도 없다 이것들아. 요번에는 너희들 그 태왕 로즈를 찾아도 소용없다 이것들아. 야야 싹 다 잡아라. 여러분 이러할 때 제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깡패 건달이라 할지라도 대가리를 숙이고 두 손을 들어야겠는데 왜냐면 이들은 그 빼기 없는 망명자들과 다르잖아요. 요 고비만 잘 넘기고 뒤에서 사람을 찾으면 풀려나올 수도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 왜 텐장이 그 자다이한테 먼저 전화를 하지 않은 걸까요? 네, 우리 한번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되돌려 보겠는데 요 뻐깡이란 놈이 그 찐중더의 와이프를 설득 잘하여서 요 다짜고짜 총 경찰국장 사무실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짱다거 낸다네요. 네, 셔뻐깡이에요. 여기서 짱다거란 바로 그 당시 베이징 경찰계통의 넘버원 짱뻐허였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짱뻐허와 뻐깡이 이름이 서로 비슷하니 형제인 줄로 아시는데 사실 아닌데 이 뻐깡은 뒤에서 짱뻐허한테 뇌물을 좀 먹인 적이 있었던 그냥 그러한 사이였다고 합니다. 뻐깡이구나. 근데 왜 갑자기? 이분은 네 집사람이야? 그래서 아이고 이 뻐깡이란 놈이 우는 소리 제치는데 형님 얘는 내 사촌 여동생인데 금방 남편을 잃고 과부로 된 이 불쌍한 애랍니다. 하지만
불쌍한 여자? 아니 이 얼굴에 새뽀얗게 분칠을 하고 저 립스틱은 또 저 뭐라죠? 그 흡사 생쥐를 뜯어먹은 듯이 새빨개 있는데 이게 불쌍한 여자라고? 이宝강이 얘기를 다 듣던 짱宝和는 누구? 리정광? 그 하얼빈에서 왔다는 그 리정광? 걔가 금방 사람을 죽였다고. 이 짱宝和의 두 눈에서 글쎄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새로 금방 총경찰국장으로 부임되어서 이 다들 지금 자신이 위험을 모르고 있잖아요. 근데 이러한 시기에 리정광을 잡아 총살을 매기면 또 이만한 화려한 신고식이 또 어디 있답니까? 하지만 요宝강이란 놈이 또 쏙닥쏙닥 거리는데 어르신 그 리정광이 곁에 자다이라고 있는데 그 놈이 큰 문제랍니다. 왜냐면 이 놈은 지금 부경찰국장인 텐庄이랑 이 호형호재하는 사이거든요. 만약에 텐庄이 요번 작전을 하게 되면 그러자 이 짱宝和가 아주 그냥 시끄러워하는데 텐庄이 뭐 텐庄도 죄가 있으면 잡아쳐 넣어야지. 여러분 왜 텐庄을 다른 경찰서로 발령하지 않고 넘버1에서 넘버3로 이 직급만 내렸겠습니까? 이미 저 위쪽에서는 텐庄을 눈독 들이고 있었고 텐庄이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이었으니 말입니다. 네, 그 당시 제일 유명했었던 깡패 경찰 텐庄도 이제 좋은 날이 얼마 안 남았는걸요. 이 짱宝和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 텐庄한테는 절대적으로 비밀로 하고 애들을 출동시켜라. 그 하얼빈에서 온 깡패 건다들을 무조건 일망탕진시켜야 된다 알았니? 그렇게 짱宝和가 조용하게 명령을 내려서 작전이 시작된 거라고 하는데 네, 경찰들이 그 깡패 놈들을 봐주니까 살 수 있는 거지 마음먹고 잡잖아요. 이 한순간에 그 리정광이 조직이 일망탕진되었다고 하는데 이 작전을 지휘했었던 그 짱빈이라는 대대장이었었는데 보고를 올리는데 보고 경찰국장님이 명령대로 리정광 일당 40여 명과 이 자다이라는 놈까지 싹 다 잡았습니다. 그러자 짱宝和는 뭐? 자다이? 그렇게 하면 내 사무실로 끌고 오라. 네, 자다이는 그야말로 유명 인사라 그 금방 온 경찰국장까지도 다 들어봤었다고 하는데 어이 자다이야 너가 저 위쪽에 귀공자분들과 잘 어울린다는 거 내 잘 안다. 그래서 내 요번에 너만 봐주긴 하겠는데 이제 나가서 조용하게 살아라. 나가봐라. 하지만 이 짜다는 빙그레 웃기만 하면서 나가지를 않은데 저기요 국장님 우리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뭐 다들 또 이렇게 친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 텐庄 국장님과도 허형허재하는 사이인데 하지만 짱宝和는 손을 휘휘 젓는데 그 짱宝和는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이제 너희들이 세상은 다 끝났다 이 말이여. 그래서 그제야 이 자다이가 제대로 바빠났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국장님 혹시 원하시는 숫자가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. 그게 얼마가 될지라도 저 자다이가 하지만 콱 짱宝和라는 놈이 책상을 콱 내리까는데 너희 시퍼런 대낮에 그것도 내 이 신성한 경찰국장실에서 지금 내한테 뇌물을 먹이게 당기니? 왜? 아예 뇌물죄로 콩밥을 좀 먹어봐야 쓰겠냐? 네, 사실 이거 자다가 지금 너무나도 급해서 막 나간 건데 어디에 뇌물을 이렇게 먹이는 경우가 다 있답니까? 그럼 왜 자다가 이토록 급했냐고요? 네, 왜냐면 지금 리정광한테 1분 1초라도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제일 관건적인 시각이었으니 말입니다. 만약에 리정광이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진짜로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걸 입건하게 되면 무조건 판결까지 가야 하겠는데 그럼 그 리정광이 화려한 전과들은 무조건 재조명될 테니 말입니다. 그렇게 어쩔 수가 없이 이 경찰국에서 쫓겨난 짜다는 급히 그 텐庄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쫙 리정광이 잡혔습니다. 내 제일 형제 리정광이 잡혔다고요. 그러다 저쪽에서는 뭐라고? 언제 일인데? 왜 내는 모르는데? 네, 그제야 텐庄이 이 사실에 대해 알게 된 거라고 하는데 급해 말라 짜다야. 내 곧바로 전화 한 때려볼게. 이것들이 이제 내를 따시키고 체포작전을 진행해? 네, 이것들을 그냥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짱宝和한테 전화를 넣더니 텐庄은요 얼마 안 지나 다시 자다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풀이 그냥 싹 다 죽어 있었다고 하는데 자다야
이는 이제 내 빤썰 범위를 초과했구나야. 너 빨리 그분한테 전화를 넣어야 될 게야. 알았니?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. 네, 이 짜다이라고 왜 모르겠습니까? 그렇게 부랴부랴 전화를 끊은 짜다이는 또 부랴부랴 그의 최종 보스인 리샤오용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뭔데? 네? 뭔데 짜다야? 너 혹시 또 어느 의형제가 어떻게 사고를 쳤는데? 또 이 내한테 빤서를 해달라고 전화한 거? 아니지. 그 리샤오용이 태도는 너무나도 째서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큰형님 요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. 저희 의형제 리정광이 하지만 저쪽에서 또 그 소리야? 리샤오용이 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요번 한 번만이라는 그 소리 너 이제 몇 번째야? 그리고 또 그 리정광이야? 아니 내 이놈을 도와서 그 전국 수배자 놈한테 새 신분을 줬으면 욕감지덕지 하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아야지 왜 또 나대냐고. 그러자 짜다가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요 큰형님. 그 상대방 놈들이 먼저 찡화라고 우리 의형제를 죽였으니 하지만 저쪽에서 됐거든. 이 리샤오용이 단칼에 말을 자르는데 또 그 의형제 타령이니 짜다야? 너도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니? 아니 지금 시대가 언젠데 아직도 그 강호 노름질이냐고. 너희는 또 다시 이런 일로 전화를 할 거라면 이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. 콱 띠띠띠. 이 전화가 확 끊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셨나요? 이 영원한 적도 없는 거니와 이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게 바로 이 사회인걸요. 그 리샤오용과 짜다이와의 사이에도 이제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떡한다죠? 그 자신과 생사를 함께하던 리정광이 총살을 맞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만 하겠습니까?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제일 빛나고 언제 제일 많이 크는지 아십니까? 그냥 평온한 생활을 살아온 사람들은 이러한 큰 고난을 겪어 못 받기에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건데 이 긴급하면 긴급할수록 냉정해지라고 이 짜다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눈을 척 감고는 혼자서 사색에 잠겼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그 공산당 이세들이 힘이 없이도 리정광을 살릴 수 있을까 하고요. 그렇게 불과 몇 시간 동안을 인상을 찌푸리고 이 사색에 잠겼던 짜다의 얼굴색이 갑자기 환해지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. 그래 그러면 여러분 짜다가 생각해낸 이 계략은 또 과연 어떤 거였을까요? 만약 여러분이 짜다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리정광을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? 이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